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빅테크주들이 올라고 또 반도체주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저, 미국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5,000 그리고 1,000포인트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종목은 그게 또 주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압박, 어제는 장 초반에 반영되고 장 후반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타코 이런 걸로 또 해석이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업종별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다우만 빠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랐고, 또 특히 이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장중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간 게 좀 특징적이죠. 업종 중에서 두 개 빠졌거든요. 금융과 헬스케어 빠졌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테크였어요.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올라간 걸 보는 것도 되게 오래간만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요 기술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고,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다른 업종도 딸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슈들은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게 AI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AI 관련된 뉴스가 늘어나고 또 주가는 그동안에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반도체주들도 강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AI 업황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지금 생산하는 즉시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뭐 그 정도의 환경이라서 반도체는 증설하면 증설하는 대로 계속해서 팔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특이한 게 싱가포르에 공장 짓는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소비 늘릴 겁니다. 늘릴 겁니까? 그리고 지금 취업하기 괜찮아요?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등등 물어보는 건데, 이게 데이터가 뚝 떨어졌어요. 2014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금은 주식을 할 때다, 그러니까 위험 투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그다음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시장, 이런 거를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은 그냥 웬만하면 지금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뭐 내리는 종목들도 제법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값 자체는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올해 이제 미국인들 세금 환급액이 이전 평균보다 한 1,000달러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아름다운 세금 법안 뭐 이런 거 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급액을 들려서 향후에 이제 환급될 세액이 1인당 평균 1,000달러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00달러 가지고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1,000달러가 얼마나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또 모이면 제법 큰 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올해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마이크론이 5%대 중반 올라가서 또 신고가 경신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에 공장 짓는다라는 거, 수요가 강하니까 저렇게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됐고요. 자동차주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GM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늘린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UPS도 그러니까 미국의 사업 부진을 해외로 커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GM하고 UPS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상징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이제 뭐 하다못해 뭘 사려고 할 때 웬만하면 차를 몰고 가서 마트 가서 구매하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괜찮다라는 건 미국 경제 소비가 괜찮다라는 걸 또 암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또 어필이 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는 실적
부진도 나온 데다가 또 가이던스 향후 실적 전망도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받는 어떤 지급액은 또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라기보다는 거의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죠. 0.0몇 퍼센트니까 이제 감소하는 건 아닌데 퍼센테이지로 치면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오늘 20% 폭락했고 이 종목의 급락이 결과적으로 오늘 그 다우지수의 어떤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미국은 경제 성장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는 평균치보다 더 높게 잡았거든요. 거의 3%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의 소비는 늘어날 거다라는 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자금이 보면 미국 대형주 쪽에도 유출되고 다른 나라 쪽으로 좀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기금속 이런 쪽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난주 데이터인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워낙 대형주들이 눌렸잖아요. 보시면 대형주 제외한 나머지를 지수로 만든 건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메가세븐 주식은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는 가격 부담을 낮춰서 메가세븐 쪽으로 매수가 일부가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위까지의 전체 이제 미국 전체 주식에서의 비율이 4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지금 4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투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주가가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마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보고 결국엔 AI는 빅테크지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갔죠. 하루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하나 조심할 건 4,000포인트 넘어가서 세게 올라갈 때 저렇게 초대형 양봉 나왔다가 그 다음날 음봉 제대로 딱 맞고 2달 동안 박스권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와서 저렇게 올라갈 때 때로는 저 큰 양봉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는 뭐 지금이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 11월에 나왔던 저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세가 워낙 좋아서 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뭐 외국인들이 쉽게 완전 매도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투자자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관세라는 악재가 있었는데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하이닉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단독 공급하고 있다더라. 목표 주가 140만 원 보고서가 나왔다더라. 이런 등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제법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매수매도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일관된 매수 그리고 평균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주식 팔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다 채워진 상태라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뒷받침돼 주는 게 지금 수급 구도에서는 되게 중요해서 오늘 장에서도 매수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건 연기금이 주식 비중 채워져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뭐 연기금에 엄청난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어제 전일 7% 급등에 이어서 또 1.7% 올라가서 이제 1100까지 넘보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격 부담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지수 대비 상승 종목 비율은 아직까지는 저 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중소형주군에서는 가격 부담이 없는 위치라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전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다음 주 후반 넘어가면
코스닥 ADR 지표,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율도 좀 위험한 구간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반, 후반 정도 됐을 때 이 데이터 한번 더 봐서, 이게 상승 종목 수 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극심한 완전 차별화 장세. 예,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장세로도 갈 수도 있어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조금 이 지표를 또 계속해서 체크는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뭐 샀나 이렇게 봤거든요. 이 3일간 매수,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시기였잖아요.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근데 이게 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그냥 순서 시총 순위만 조금 바꿔놓은 거고 시총 상위 종목을 고르게 담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형주 담았다 이런 느낌이고 외국인들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면 좀 비슷하게 담았는데 조금 아랫단으로 가면 반도체 몇 개 좀 담아놓은 거. 그러니까 시총 상위 플러스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 뭐 이런 구도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종보다는 그냥 시장 자체를 좀 매수했구나라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구간부터는 좀 업종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추세를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반도체 대장주가 지금 PSK 홀딩스가 반도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누적으로 50% 상승률 넘어가 있는 상태고 로봇과 2차 전지가 30% 중반 그리고 최근에 은근히 올라온 게 이제 게임주 이게 올라왔고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는 엔터. 예,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거의 제법 많이 올라가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20%까지 넘을 수도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20% 이상 올라간 업종으로 볼 때는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게임. 근데 그 한참 아래가 있는 거는 엔터.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1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런 구도에 또 변화가 생기는지도 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 증시가 유난히 강하고 있는데,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도별 이거 며칠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월 아직까지 다 안 갔잖아요. 며칠 남아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승률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 이제 그 4분의 1 이상 지수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년에 올라간 거에 거의 절반 가까이 지수가 지금 이미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징은 초반에는 월 중반까지는 코스피, 월 후반 접어들어서는 코스닥 이런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아마 이게 코스닥 쭉 또 뭐 독주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종목 장세로 좀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장세로 돼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면 이제 이즈음 됐을 때부터는 주도주가 뭐지, 뭐에 붙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또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이제는 전형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건 반등이고 골라서 올라가는 건 상승이다. 제가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반등장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뭐 바뀌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또 차별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수급 변화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